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네, 홍영님 기자와 함께하고요. 저는 배종찬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꾹 눌러주셔야 더 기운내서 힘차게 더 좋은 방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여론, 궁금해하는 데이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그래서 상당한 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체포동의안까지 지금 연달아서 부결되는 상황에서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홍 기자님,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 상당히 히든 카드, 좀 승부 카드, 이런 카드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시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특권에 대해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죠. 이제 내려놔라.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여론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쌍부결에 대해서 쌍부결이군요. 에 대해서 쌍부 이제 부결시킨 다음에 부결이죠. 직후에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 54%가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잘한 결정은 2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어쨌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이롭다라고 생각해서 승부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윤관석, 이성만 부결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더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연설에서 이것을 원고에도 없는데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몰려서 뭐를 할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계산과 전략을 갖고 한 거죠. 전략이다. 그동안 본인의 체포동의안이나 아니면은 이 두 분이나 또 노웅래 의원이나 그거 할 때는 여론 안 좋은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았지. 다 알았는데도 그때는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강행하고서는 이제 와서 이제 특히 본인 것도 지나가고 웬만한 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다, 그렇게 한 거는 뭔가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는. 그 노림수는 뭘까요? 노림수는 이제는 뭔가 좀 체포 동의안이 오더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구속은 아닐 거다. 또 구속이 아니라면 오히려 검찰과의 대결 구도에서 더 주도권을 고피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지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일까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그래요? 본인 한 번 왔잖아요. 한 번 왔는데 한 번 왔던 사건이 대장동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재판은 시작됐고, 불기소로 해갖고선 재판은 시작됐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안 오겠죠. 이제 다만, 다른 의원들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 특히 돈봉투 관련해서는 한 20여 명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식으로 내려놓겠냐? 그럼 오면은 무조건 다 가결시켜 주는 거냐? 그건 아닐 거다. 방법으로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부결이라고 하는 어떤 당내의 당론이나 아니면 당내의 그런 어떤 이 결집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각자에 맡겨두겠다. 이제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자유투표. 그렇죠. 자유투표로 해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심의 의원수를 밀어붙이는 건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홍 기자님, 그래도 이게 이 일반 대중에게, 유권자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 돈봉투와는 손절, 또 김남국 의원과는 코인과는 손절,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남국 의원은 만약에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이런 말 안 했어도 네. 만약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것마저 부결시키면 이제 당은 이제 망하는 수순이고 돈봉투 사건은 이미 이제 한번 부결을 시킨 거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20명 정도가 다 그 친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비명 반명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비명 반명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너 이게 친명으로 다 같이 우리가 이제 뭉치지 않으면 그냥 혀를 찌르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당장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걸 어저께인가 내세웠잖아요.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그걸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홍 기자님 보십시오.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위가 지금 내건 제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요. 본인도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면서. 다만 앞으로 오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요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내려놓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네요. 그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우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임시국회를 안 열면 체포동의안 오지도 않고 그냥 구속영장이 실질심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체포동의안 올 때 그냥 각자 알아서 이제 해갖고 부결시키는 가결시키는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건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임시국회를 일부러 안 연다 그러면은 돈봉투 받은 20여 명의 그 사람들은 그냥 실질심사 받으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죠.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열어주면 좋은데 그것조차 열지를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포동의안을 마치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비명 반명계에 대한 견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얘기했지만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갔을 수도 있고 비명 쪽에서 비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당장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 이걸 포기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당장에. 그러면 이제 송영길파, 이재명파 이른바 친송, 친명이 이제는 갈라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 말 안 들으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약간 그런 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은 자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지, 포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호감도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성부수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부는 자충수가 될까요? 그게 문이 열리네요. 제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대표 연설 직후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난 대선 때부터 여러 차례 공개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굳이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지금 그거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쌍두결 이후에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 윤관석, 이승만 쌍두결. 그래서 일반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이제 잘못했다가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54%가 거꾸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55%가 잘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잘했다라고 한 55%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라니까. 강성 지지층이 올 때는 뭐야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뭐 또 이거를 안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이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럼 강성 지지층에서도 또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요. 정치판이 복잡합니다. 뭔가 좀 묘안을 짜내고 국민들에게 청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될 곳이 국회인데 오히려 고구마처럼 고구마는 맛있죠. 정말 답답한 정말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프로그램 여론고수 지금까지 홍영림 기자,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